제목이 참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여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출마가 점쳐졌던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권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.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. 특별히 고민하고 있다. 그 뜻은 관심이 있다고 들립니다. 완전히 관심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. 장혜철 평론가님, 박주민 최고위원, 박주민 의원이 꽤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저울질을 한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의 본격 출마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했었어요. 그 당시에도 깜짝 출마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이낙연 대표와 김부겸 전 장관을 상대로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에도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았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지표가 나쁘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면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후보라는 게 여권 내부의 평가였는데 아무래도 이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처음이 아닙니다. 예.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내부 경선을 한번 했던 재수생 출신들입니다.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.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우상호 의원을 지지 표명했습니다. 박영선 이제 장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당내 의원들과의 교류의 폭을 넓혀가면서 서울시장 준비를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. 네. 이 구도에서 박주민 의원이 자칫 뛰어들었다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연달아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는 이 같은 모습이 오히려 정치적 입지에 좀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번에는 양보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아무리 봐도 어쨌든 1년짜리 재보궐 선거이다 보니까 여기에 명운을 걸기보다는 박영선 장관이나 우상호 전 의원의 어떤 이 결연한 의지에 우상호 의원의 결연한 의지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선이 이제 양자대결 구도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흥행 자체는 박주민 의원이 빠지게 되면서 조금 떨어질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. 박영선 장관의 출사표를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.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 위한 사의 표명으로다가 행해진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?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. 오랜만에 저희가 여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시점은 지금부터 한 1, 2주 전인데 남영희 부대변인 여기 보면 박주민 의원이 우상호 의원보다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그러면 이 9.6%라는 게 어디 쪽으로 흡수될지 좀 가늠이 좀 되십니까? 제가 가늠하기 굉장히 힘드네요. 오늘 또 박영선 우리 장관님이 사임을 하셨고 이제 본격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. 저는 지금 그 범여권 후보 전체로 볼 때 1대1 이제 구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열린민주당도 있긴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저 지지율은 제가 볼 때 당내에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게 곧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추세라는 게 저 때는 정확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을 때였는데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하면 한쪽으로 당심이 다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어느 쪽인지는 밝히긴 좀 애매한데요. 예, 이동훈 의원님.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그 여당의 지금 서울시장 경선은 박영선 장관을 위해서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우상호 의원도 지금 일찌감치 출마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우선 그 경선 룰을 보면은 여론조사가 50%로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, 권리당원 여론조사인데 대의원 당원 합쳐가지고 50% 여론조사 50%니까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 있는 박영선 장관이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정리가 됐죠.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누군가 입당하면 바로 출마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
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박영선 장관 측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현 부총리 문제가 해결이 됐고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은 박영선 장관하고 여러 가지 또 부딪힐 거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는 박범계 장관 인선 과정이 늦어지면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도 그 해결이 됐고 박주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친문 그 유권자 당원들을 놓고 다툴 수 있었는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박주민, 박영선 두 분이 협력 관계를 이뤄서 서울시장은 박영선 후보를 밀고 박주민 만약에 의원이 대표나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를 그래서 윈윈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박영선 시장이 굉장히 그 유리한 길을 장관이요?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오늘 어쨌든 구도가 확실해진 여건인데 국민의힘,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일단은 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화면 만나보겠습니다. 연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.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. 그거는 그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제의를 했다고 해서 그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.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. 입당은 안 하는데 경선은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제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똥단지 같은 소리라고 했고 오늘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이 문 전 정권과 아닌 나와 싸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정말 뭐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라고 보십니까? 근데 원래 당내 경선이고 좀 시끌시끌해야 돼요. 시끌시끌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하는 많은 동감 흥행도 안 됩니다. 뭐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의 뭐 갈등이 격화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밀고 당기기의 과정은 그건 뭐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이 총론에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안철수 대표도 뭐 어쨌든 같이 플랫폼 열어주면 같이 경선을 하자는 얘기고 네.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절대 안 해. 3자구도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? 일단 우리 후보가 확정된 다음이다. 그 얘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총론에서는 양측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론에 있어서 방식에 관해서는 좀 밀고 당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죠. 예. 네,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누구 후보로 내느냐도 당연히 아주 중요하지만요.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. 예. 지금 또 나오는 말이 안철수, 오세훈, 나경원 다 10년 전 인물들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. 아마도 이 세 후보가 단일화든 내부 경선이든 가장 유리한 입지를 고지하고 아마 후보가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발굴되어서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만 서울시장 선거를 넘어서 다음번 대선이나 그 다음 선거 등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경선에 다른 후보들을 주목받을 기회를 뺏어버리는 일방적인 원샷 경선이나 이 안철수 대표와의 너무 빠른 단일화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. 단기적인 서울시장 선거에는 유리하겠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매일매일 다소 급변하고 있는 서울시장 현장 분위기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. 저희가 오늘 뉴스 탑10 꽤 다채로운 이슈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. 다음 주제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.